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뚫어놓는데 왜 더 안 시원하지? 도대체 케이스 두 개를 못 뚫어. 이거였지. 자, 우리 일단은 자, 얘들아, 숙제 검사 숙제가 있었지? 숙제가 있었니? 아, 그래? 자, 이거 같이. 이거 나중에 좀 이따가 숙제 검사하고 이거 할게. 자, 숙제 검사를 먼저 숙제 쉬웠겠지만 우리 어디를 했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 다 한다? 다 했나? 진도 다 나갔네? 야, 그러면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하면 되나?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이야. 근데 주말에 공부한다는 게 수요일 아침. 그렇지. 그게 자,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하는 거 수요일하는 거 차이가 뭐지? 이게 없잖아. 이틀 어차피 이틀 빨리고. 자, 주말에 공부하시고 수요일 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에 공부하면 되겠네. 주말에 공부하고 수요일 딱 하고. 그럼 이제 새로운 파트, 정기 파트가 이제 또 딱 하죠. 자, 오늘 그치? 자, 요거 마무리. 그치? 오늘 마무리를 딱 하시고. 자, 여기 74페이지. 페이지 74페이지. 아니. 뚫었는데 왜 안 시원하지? 자, 1번. 1번에 왼쪽, 오른쪽. 5번부터 5번에 10m 퍼센트. 그렇지? 6번에 그렇지? A. 1번은 A고 2번은 2대 1. 3번은 1대 2. 진짜. 자, 그 다음에 7번에 기을, 미은. 8번에 B, A, 1점. 9번에 OOXX. 10번에 그치? O, 빨라진다. 그 다음에 느려진다. 11번은 가가 니은이고 나가 디귿이다. 앞에 게 니은, 디귿. 그 다음이 77페이지 맞지? 77. 자, 문제 1번이 4m per second, 2번이 12m. 자, 1번이 15m per second, 2번이 150m. 3번이 순서대로 A 90m, 그치? 9m per second, 그치? 9m per second. 그 다음에 4번은 126m고, 그치? 평균선 경우 13m. 자, 뒤에 몇 번부터냐면은 12번부터가 아니다 8번부터. 자, 페이지 80페이지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2대 1,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2번, 16번에 4번, 17번에 1번, 18번에 다 셋 다 아래쪽, 19번에 14. 자, 20번에 3번, 21번에 5번. 예. 22번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라는 써야 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속력이
속력이 일정하게 줍니다. 번에 10m 퍼센트 이동 거리는 표시 24번에 8km 25번은 운동 방향이 변한다.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한다. 힘과 운동 방향이 하나는 수직이고 하나는 수직도 아니고 나란히 그냥 나란하지 않다. 조금 좀 이상한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 바깥이 더워서 더운 거 맞지? 자, 1번에 5, 2번에 1, 3번에 5. 질문을 하시면 되지. 예준아 질문하지. 질문 없어? 네, 저 업그레이드 2번. 그래 질문 없대. 자 2번에 자 업의 2번 볼게. 업의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라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속력이 쭉 증가하다가 일정하거든. 그러면 속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힘이 존재한 거야 안 한 거야? 속력이 증가했어. 그러면 힘이 있었어 없었어? 힘이 있었지. 그러니까 봐봐 VT 그래프야. 자 봐봐 자 VT 그래프 속력 V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해. 그러면 여기 구간에는 힘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힘이 있으니까 속력이 변했잖아. 근데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지. 기울기가 일정해. 그럼 힘도 어때? 일정하게 일정해. 그러니까 얘들아 봐. 힘이 있어야 속력이 변해. 근데 이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했지.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다. 힘이 일정한 거야. 힘이 일정했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부터는 속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 힘이 있어야 속력이 변해. 힘이 없으면 속력이 안 변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1. 이해돼? 또 질문하셔야죠. 여기 이 파트에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질문하면 돼. 몇 번? 3번? 몇 번? 알겠어. 얘들아 8번, 9번 이런 거 다 알겠어. 아니면 유제 문제 유제 4번 3번 알겠니? 77페이지 유제 3번 이런 거. 알겠어. 계산을 잘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어. 괜찮니? 없니? 진짜로? 예를 들어 이거 다 이 정도 알나? 뜻은 여기 이제 영재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이지? 정말 안 받아 잘했나? 그래. 다 받았지, 그렇지, 다 받았지. 자 이거 한번 자 얘들아 너 질문 안 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쉽게 풀겠네. 그렇지. 자 얘들아 여기가 어느 문제냐면 경기가 문제고 2024년 문제다. 15, 16. 이렇게 나오잖아 봐라. 그렇지. 15, 16. 이게 15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옆에 16이 있더라고. 그러면 16도 같이 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16은 이제 부력 문제야 얘들아. 부력하고 탄성력. 그치? 15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거랑 속력이 안 변하는 거랑 두 개를 그래프로 그리라. 자, 일단 같이. 얘들아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영재고 간다. 그치? 못 풀면 영재고 못 간다. 아. 15번은 얘들아 그 속력 구할 수 있지? 낙하산의 속력. 낙하산. 그 다음에 공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 그래프 보는 거잖아. 그치? 뭐야? 습지. 편안하잖아. 한번 슬 그렸는데 한번 보러 가볼까? 시간 튀고 여기 속력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눈금은 0.1, 0.2, 0.3. 뭐 편안하고 그렇지. 슬 구경 한번 갔다가 볼까? 자, 슬을 구경 가볼까? 아이고 여전히 또 같이 학교 같이 안 되겠다 얘들아. 자 일단 여기 눈금이 그치 눈금이 0.5 1초면 여기 0.05초 이게 그치 0.15초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일단 단위를 보니까 얘가 미터 퍼센트야. 미터 퍼센트. 그럼 미터 퍼센트로 값을 구해볼게. 그러니까 단위가 자 센치로 주어져 있는지 미터로 주어져 있는지 볼게. 그러니까 간격은 센치인데 밑에 그래프는 미터 퍼센트야. 그런 거 잘 챙겨야 돼 얘들아. 요게 여기는 미터 퍼센트인데 요 간격은 센치로 나왔잖아. 그럼 내가 여기 속력 낙하산의 속력이 몇 미터 퍼센트인지를 구해야 돼. 봐봐 0.1초 동안 몇 센치 갔어? 얘들아 몇 센치 갔니? 15cm 갔어. 그러면 속력 구할 수 있잖아. 그치? 0.1초 동안 15cm니까 1초 때는 뭐지? 150cm/s야. 그러면 뭐지? 1.5m/s. 그러니까 그치? 얘는 1.5m/s로 일정해. 근데 얘 볼게 얘는 그치?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해. 보면은 여기가 50cm, 5cm 같잖아 1초 동안. 맞지? 0.1초 동안 5cm 갔어. 그러면 얘는 뭐지?
50cm/s니까 몇 m/s? 0.5m/s. 바로 쓸 수 있겠니? 이까지? 그럼 여기는 얼마? 1.5m/s 되겠어? 그 다음 2.5m/s 되겠어? 그 다음 안 봐도 되지. 요 느낌이 또 봐봐. 일정하게 성격이 증가했잖아. 3.5m/s. 이까지는 구할 수 있지. 이까지 진짜로 이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봐봐. 영재고 문제들이 그치 봐라.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야 돼. 자, 그래프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자, 그치 일단은 쉬운 거부터. 자, 여기 뭐냐면 눈금이 이렇게 여기 있어. 그러면 그치 3.5까지 적어야 되는데 그치 얘는 1.5고 그러면은 최고가 한 3.5 가까이 가야 되면 눈금을 어떻게 매기는 게 좋냐면 그치 한 칸당 0.5씩 매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얘들아. 그치 한 칸당 그치 그러면 딱 그치 3.5까지 할 수 있고 1.5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단위를 잘 봐. 이게 센치인데 미터/s다 이런 것도 참 해야 돼. 센티미터/s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그릴 거야. 자 얘 낙하산부터 그릴게. 낙하산은 1.5야. 그러면 얘들아 1.5로 일정해. 그럼 1.5로 일정하잖아. 그럼 점을 일단 찍을게. 그러면 봐봐. 이 구간의 속력이 1.5라는 걸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얘들아 어떻게 찍으면 요 0에서 0.1초잖아 여기. 그치? 그러면 요 중간에 요 중간을 찍어. 중간이 1.5. 점을 찍을 때. 그럼 요 구간을 찍을 때는 0.1과 0.2 사이가 1.5지. 그럼 중간을 찍어야 돼. 이게 평균 속력이라는 뜻이야. 중간을 찍어. 그러니까 요 사이 그치? 요게 맞춰서 중간에 딱 찍어. 그치? 그 다음도 중간이지. 그 다음도 그치? 자, 그 다음도 얘 둘의 중간이지. 그래서 연결해. 쭉 그렇지. 여기까지. 자, 그럼 점을 내가 어디 찍어야 되냐면 얘들 중간 찍어야 돼. 중간 찍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 속력입니다.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1.5고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1.5고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1.5고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1.5. 그러면 평균 속력은 그치 요 둘의 중간을 찍는 거야. 다시 중간을 찍는 거야. 이게 제일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낙하산이야. 지금 0.4초까지 돼 있잖아. 그럼 0.4초까지만 그려. 더 그리지 말고. 그치? 이게 낙하산.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건 뭔데? 공이야? 공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 자, 공은 이제 찍는다. 내가 공 찍는다. 0에서 0.1 사이에 0.5지? 그치? 0.5지? 여기 찍었어. 여기 찍어야 돼.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틀리냐면 0.1에다가 여기 찍어서 틀리는 거야. 알겠지? 여기 찍으면 틀려. 여기 찍으면 있잖아. 틀리게 돼 있어. 얘들아, 그치?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은 가운데 찍어야 돼. 여기. 그러면 요 둘의 평균 속력은 얼마였지? 1.5지. 1.5. 그럼 1.5니까 여기 찍어. 자, 그 다음에 요 둘의 평균 속력은 얼마? 2.5지. 그럼 2.5면 2.5 여기다 찍는 거야. 이 둘의 평균 속력 가운데다 찍는 거야. 끝에 찍으면 안 돼. 그럼 얘는 3.5지. 가운데. 그런 다음에 선을 연결하는데 언제까지? 0.4초까지 연결해야 돼. 쭉 이렇게 여기까지 0.4초까지. 왜냐하면 0.4초까지밖에 없잖아. 이거를 애들이 고등학생들도 이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도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내가 얘기할게. 애들이 어떻게 틀리냐면 틀리는 애들. 자, 요 둘 사이에 0.5잖아. 그럼 여기다 찍어야 돼. 여기 둘 사이에 그치 1.5지. 그럼 여기다 찍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 찍거든. 여기를 찍어 애들이. 그러면 이게 여기가 손을 끄면 이게 안 맞아. 0이랑 이게 안 맞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그리는 애들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지금 가운데 그려야 돼. 그러니까 핵심은 끝에 그리는 거 아니야. 평균 속력은 가운데 그리는 거야. 이 둘의 가운데 0.5를 찍고 이 둘의 가운데 1.5를 찍고 이 둘의 가운데
그치? 그래 놓고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렸어. 자, 답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 다음 밑에 문제가 하나 있잖아. 낙하산의 장난감과 곰의 시간 속력의 그래프를 그리고 두 물체의 속력이 같아지는 시간은 언제니? 언제야? 야, 그래프 그렸으면 끝났잖아. 몇 초야? 0.15. 그렇지, 0.15초. 0.2가 아니라고. 0.2가 아니야. 0.15초다. 답은 0.15초. 없네. 문제 뭐 별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 계속 어렵다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 쉽다 생각하면 계속 쉬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옆에 거 안 했는데 옆에 거도 우리 했던 건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얘들아? 옆에 거. 자, 옆에 거는 용수철 부력. 아하. 이번에 한가영에도 부력 나왔다 그랬어. 봤어? 한가영 둘이 붙은 거 봤어? 최종 합격했어. 어제 발표했어.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오전에 발표했어. 10시. 한가영. 그렇지. 장효재 전형 둘이 넣었는데 둘 다 됐어. 걔들이 이제 이제부터 팽팽 놀면 되지, 그치? 자, 얘들아, 우리 중에도 그치? 2년 뒤에 한가영 가야지. 자. 16번에 부력 실험과 자료이다. 아유, 그치. 내가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게 그 A의 무게, 그러니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가에서는 A의 중력이지, 나에서는 A 중력, B 중력, B 부력, 그렇지? 다에서는 A 중력, B 중력, A 부력, B 부력,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밑에 자료가 있어. 자료. 그 센치 다 나와요. 그 자료가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을 때 용철 길이는 9cm. 그렇지? 근데 A 중력만, A의 중력 가 그림만 하니까 몇 cm? 11cm니까 A 중력은 몇 cm 늘어난 거야? 2cm. 그렇게 적으면 돼. 그래.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적으면 돼. 자, 오케이. 그럼 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치? A의 중력. 보통 WA라 쓰면 되거든. 근데 뭐 이런 것도 싫어. 그러면 일단 WA인데 이게 뭐냐? A 중력이야. A 중력. W가 weight, 영어로 weight, 무게라는 뜻이죠. A 무게라 써도 돼. A 중력. A 중력이 몇 cm다? 2cm 늘어나. 그럼 나에서는 뭐지? 나에서는 몇 cm 늘어나냐면 9cm에서 10cm에서 4cm 늘어났네. 근데 나는 있잖아. A 중력이 더하기 B 중력에다가 뭐 해야 돼? 뭘 빼야 돼, 얘들아? A 중력, B 중력 두 개에다가 뭐 빼진 거야? 부력은 중력의 반대로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중력과 반대니까 빼기로 들어가야 돼. 부력은 빼기다. 얘들아, 물속에 넣으면 그치? 부력은 그치? 아래가 아니고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용절 묶음을 늘리는 게 아니고 줄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기로 들어가야지. 누구 부력? B 부력. 그럼 B 부력을 F로 할게. FB. 이걸 B의 부력이라 하죠. 이렇게 하니까 몇 cm 늘어난 거야? 9cm에서 13이 됐으니까 몇 cm? 4cm.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만 비교. 순네? 이거 다 끝났어, 얘들아. 다 오케이. 다는 그렇지? A 중력 더하기 B 중력 빼기 B 부력도 있지만 누구 부력도 있어? A 부력도 있어. 그랬더니 몇 cm냐면 3.5cm. 그럼 끝나네. 끝나. 얘들아, 느낌 팍 왔지?
그럼 얘가 몇 센치, 얘가 몇 센치, 얘 때문에 몇 센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들어갔더니 0.5cm 줄었어. 그러면 얘 부력은 0.5cm에 해당합니다. 즉 A 부력은 0.5cm. B 부력은 몇 cm에 해당하지? 문제 나와 있어. 힌트 있어. 자료 봐봐. 자료 두 번째. 자료 두 번째. B의 부력의 크기는 A의 2배랬으니까 몇 cm? 1cm. 그래 끝났네. 그럼 얘 1cm라. 얘 1cm라며. 그럼 얘 몇 cm? 이 둘이 더한 게 몇 cm야? 3cm. 아니 5cm네. 둘이 더한 게 5cm잖아. 맞지? 그러니까 A 무게와 B 무게만 있으면 5cm야. 근데 A 무게가 몇 cm라고? 가에서 2cm. 그럼 따라서 B 무게는 몇 cm인데? 3cm잖아. 그럼 문제 뭔데? 문제 뭐야? 문제. 용수철에 가에서 용철에 A 대신 B만 매달았을 때 용철 길이는 3cm 늘어나야 되잖아. 그럼 따라서 원래 길이 몇 cm였는데? 원래 길이 19cm. 거기다가 3cm 늘어난 길이 3cm 늘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열어놓고 답 3cm 쓰면 안 되고, 이제 답은 12cm. 습지 않니? 아니 편하잖아. 아이씨 뭐 문제 두 개 뭐 습게 풀어잖아. 야,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하는데 그렇지 왜 중3들은 왜 못 치는지 모르겠네. 자, 아이고 편안해요. 이런 거. 이런 게 그치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다. 이런 거. 얘들아 그러면 질문이 진짜로 없는 거 맞니? 하고 내 다음에 텍스트 시험 치는데 50점 밑으로 받고 하면 안 돼. 50점 넘어야지.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반 이상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야 50점 받아야지. 이해되니 얘들아? 요렇게 하는 거야. 그치? 중력, 부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치? 자, 얘들아 이해되지? 이해돼? 다 되지? 12cm도 알겠어? 그치? 그럼 부력. 근데 시험에 어. 그 힘 공식 우리 했잖아요. 그런 식 쓰는 거 나와요? 아 이번에 그런 식 쓰는 게 나오냐고? 네. 뭐 F는 그렇지. 식 쓰는 거 내가 처음에 그치 시험 문제 중에 공식 외우라는 거 있잖아. 5가지. 그거 공식은 5가지 있잖아. 처음에. 그거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얘들아. 뭐 처음에 중력 F는 만율력 그 공식을 써. 요거 있잖아. 그 다음에 전기력 공식. 그 다음에 뭐 탄성력 공식. 아니 맞나? 마찰력 공식. 요렇게 썼잖아요. 요렇게 썼잖아. 근데 마찰력은 스몰 F로 써도 돼.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썼잖아. 그 다음에 부력은 로그 V 썼잖아. 선생님 이거 몰라도 문제 풀어요. 그래 이거 몰라도 영재분 문제는 풀어. 영재분 문제는 그치 요거야. 요게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인데 근데 알아놔. 요것도 영향을 준다. 근데 한글로 써야 돼요. 몰라? 한글로 왜 쓰는데 이걸 쓰면 되지? 아니 한글로 안 써도 돼요. 한글로 안 써도 되냐고? 네. 저거만 써도 돼요. 요거만 써. 근데 이게 중력 만율력 한글로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 그치? 얘들아 요게 한 개당 뭐 1점 또는 한 개당 2점. 중력 다음. 만율력 다음에 중력 더 쓰고 싶어? 그럼 더 써도 돼. 9.8에 있는 거 써도 돼. 자, 그렇지. 그래. 자, 그러면은 뭐를 할 거냐? 맞네? 바꿔놨네? 진짜로? 이렇게 바꿔놨네? 우리 이제 크게 이제 두 단어 나와서 두 단어 큰 거 들어가요. 이게 전기와 자기.
전기와 자기. 요 전기 파트는 중학교 2학년 2학 지금 개정됐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거든. 전기와 자기랑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3학년 중학교 3학년. 그러면 끝났다. 아이고 이제 끝이다 이제. 아니 자 5분의 3에서 5단원 중에 3단원이었어. 자 이제 2단원 남았어. 자 전기. 자 이제 전기.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거든. 전기와 자기. 요 파트는 자 이제 전기가 자 우리가 전기를 띈다. 전기를 띄지 않는다. 이런 게 뭐냐면 자 얘기할 때는 전하라는 게 있어요. 전하. 자 전하. 우리 책에는 맞춰줘 이거 없어. 전하라는 게 뭐냐면 그렇지? 그 전기를 띄는 그러니까 전기를 띄는 알갱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전기를 띄는 알갱이를 전하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면 전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양전하는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겠지. 음전하. 그 양전하, 음전하가 있는데 양전하를 띄는 게 뭐가 있지? 양성자가 있어. 양성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양이온이 있어. 그렇지? 얘는 음성자가 아니고 전자.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어. 근데 이 극성을 띤 알갱이가 그렇지? 이제 알갱이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이 전하가 있어. 이 전하가 극성을 띤 알갱이인 이 전하가 자 정지에 있어. 멈춰 있어. 그러니까 극성을 띤 알갱이가 막 가만히 멈춰 있어. 요런 걸 우리는 정전기라고 해요. 정전기. 아니 얘들아 요 밑에 요 정도 필기할까? 요 정도. 그렇지. 옆에 그리고 요 뒷장에 84페이지에 그 비공간에 해도 돼. 자 여기 그러면 이 전기를 주니까 움직여. 운동을 해. 움직여. 그러면 이거를 전류라고 불러. 전류. 그래서 전류라는 게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거든. 전하의 흐름. 그러면 그치? 정지에 있는 것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1단원이야. 얘들아, 이게 1단원이다, 1단원. 그러면 정전기가 있잖아. 그 걔들이 멈춰 있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멈춰 있어. 멈춰 있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찰전.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그치? 그래서 우리 책에 이게 83페이지에 마찰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지르면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이 뭐지? 다른 방법이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어. 정전기를 전기가 가만히 있는 거를 유도하는 거야. 정전기 유도에서. 그 정전기 유도가 별거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마찰 시켜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정전기. 그치? 그러면 그치? 여기서 이제 정전기 유도에서 이제 검전기라는 거를 배우거든. 뒤에 나와. 요게 이제 학교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전기력이 등장해요. 전기력. 전기력에는 청력과 인력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전기력 공식을 외우고 있어. F는 K의 R 제곱에 라지 Q 스몰 Q 이렇게. 그렇지? 얘는 인력과 청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이제 뭐지? 1단원. 이게 1단원. 자, 2단원은 이제 극성을 띤 알갱이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게 전류야. 전류. 근데 이 전류가 흐르려면 이게 2단원이에요. 근데 전류가 그냥 흐르나? 아니라.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전압이라는 걸 줘야 돼. 그치? 그래서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있어요. 근데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걸 방해하는 게 전류, 그치?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방해하는 게 있거든. 그걸 우리는 이름을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저항이라고 그래. 저항. 그래서 이거를 영어 기호를 이제 전류는 I라고 쓰고 전압은 V라고 쓰고, 그렇지? 저항은 R이라고 써. resistance 이렇게 영어자. 그래서 이 셋의 관계식을 배우는 게 이제 얘들아 이제 관계식을 배워. 그게 옴의 법칙. 옴의 법칙. 옴이 사람 이름이야. 그게 몇 단원이냐면 2단원. 그치? 그러니까 이게 2단원이야.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자 옴의 법칙이라는 게 해가지고 저항이 있는데 저항의 연결, 그렇지? 저항의 연결 이제 배울 거야. 배우고 이 전류라는 게 흐르면 두 가지 작용을 해. 열 작용과 자기 작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그 두 개 배우는 거야. 그렇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그거를 이제 3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얘들아 3단원에서 배워. 그렇지? 공식 있겠지? 공식 있겠지. 그럼 전류가 흐르면 그렇지? 자기장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다. 이게 4단원, 5단원. 그렇지? 여기 4단원. 그래서 전류의 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열 작용과 자기 작용. 그러면 우리는 자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극성은 띤 알게인가 멈춰 있는, 그렇지? 정전기를 먼저 하고, 그렇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흐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열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자기장 어떻게 생기니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끝나. 그렇지? 쭉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지금은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거 다 알아야 돼. 얘들아 지금 하는 거 다 알아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어려운 문제. 아까 그 이상한 그런 문제들. 자 이제 정전기 마찰 전기를 한다. 자 우리 책에 그래서 83페이지. 자 이제 페이지 83페이지에 처음에 그러면 극성을 띤 알갱이가 전하를 했는데 그 전하는 어디서 온 거지 이거지.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어디서 봤을까? 원자에서 온 거야. 원자. 그래서 원자 구조 다 배웠지. 얘들아 양성자와 그렇지, 양성자가 두 개면 중성자도 몇 개 있게? 두 개. 전자도 몇 개 있게? 두 개. 원자는 왜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양성자, 중성. 그래서 이게 꽉, 그렇지? 이렇게. 그걸 우리는 원자 핵이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서, 그렇지? 힘을 얘가 있잖아. 정기적으로 원래 중성이었거든. 원자는. 근데 얘한테 열을 주거나 뭔가 에너지를 주면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 그치? 전자. 그러면 얘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떨어져 나간 이 친구는 플러스 성질을 띄워. 왜?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플러스 성질을 띄고. 이 전자는, 그치? 여기 갔어.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띄워. 그치? 그러면 만약에 자, 뭐가 움직인다고 할 때 요 플러스 성질이 되는 게 움직일까? 이 마이너스가 움직일까? 마이너스가 움직여. 왜? 이게 있잖아. 이게 사람이라 치면, 원자를 사람이라 치면, 원자 핵이 사람이라 치면 이 전자는 뭔지 안 뭔지.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 핵의 크기 차이는, 얘들아 우리는 똑같이 그려놨지만 사실은 그치, 사람이 원자 핵이면 그 공중에 떠다니는 게 먼지, 그치? 먼지가 전자야. 그럼 후 불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먼지가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치? 뭔가 움직이는 건 다 마이너스인 전자가 움직이는 거다. 이걸 이제 뒤에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이제 원자 구조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은 같았는데 보통은 중성이었는데 외부에서 뭘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돼. 그게 뭐지? 마찰적이야. 그러니까 마찰을 시켜주면 에너지를 주는 거야. 얘들아 마찰을 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줘. 열 에너지를 줘. 마찰이었어. 그러면 얘 전자가 떨어져. 근데 이제 모든 물질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은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가고 어떤 물질은 전자가 잘 안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띄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 부르는데, 그치? 마찰 전기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예를 든 게 플라스틱 막대가 있어. 플라스틱 막대.
그 다음에 뭐를 문질렀니? 여기 털가죽. 털가죽을 문질렀다. 진짜 이렇게 털가죽. 털이 있는 건 다 돼. 그렇지, 쭉 문질렀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된다? 자, 플러스는 안 움직여 얘들아. 전자 마이너스만 움직여. 그렇지? 그럼 털가죽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동.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았는데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니까 마찰해서 이동하니까 어때?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가 어때? 좀 많아졌지. 많아졌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가 많아지겠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전자를 잃은 털가죽은 플러스 성질을 띈다.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를 띄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를 띄지. 그래. 그래서 자 마찰 전기라는 게 결국 마찰이에서 얘들아 이번에 동그라미 1번이야. 얘들아 이거 문제 됐으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됐다.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전기를 띠는 이유는 뭐니?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한 물체는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다.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이유는 열을 주면, 그치? 털가죽에 있는 전자는 잘 떨어져 나오고, 그치? 플라스틱의 전자는 잘 안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는 전자가 먼저 떨어져 나서 여기로 온 거지, 그치? 그치? 그럼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털가죽하고 털가죽 같은 진짜 똑같은 그치 구조를 원자가인 걸 문질러. 그러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을 이렇게 비볐어. 또는 털가죽과 털가죽을 비볐어.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왜? 아니 선생님 털가죽과 털가죽을 부지르면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 만약에 여기서 전자가 10개 떨어져 나오고 똑같은 털가죽이야. 똑같은 털가죽이야. 여기서 전자가 10개 건너. 그럼 여기서도 10개 건너. 그럼 똑같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물체가, 그래서 우리 책에 봐봐. 서로 다른 물체야. 서로 다른 두 물체. 그치? 같은 물체는 마찰이 하면 마찰 전기가 생긴다. 안 생긴다가 답이야. 물론 조금이라도 달라. 근데 하나는 뭐 개털이고 하나는 뭐 그치 양털이고 그러면 다르겠지. 그치? 똑같은 거는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보면 그치 그렇게 해서 마찰 전기가 생긴다를 적어놓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그치?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이런 거. 비닐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다. 스웨트에 그치 벗을 때 지지직 소리가 난다. 걸을 때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는다. 이런 게 다 뭐다? 마찰 전기에서. 그 비닐랩은 있잖아. 그 우리 집에서 랩 있잖아. 이걸 쭉 뜯을 때 한쪽에 있잖아. 뜯을 때 이 면에 마이너스 전자가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쭉 뜯으면 그치 얘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거든. 구조가. 그러면 그치 이렇게 비닐랩이 있어. 그럼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그릇에다가 이제 이 그릇 있잖아. 그릇에다 음식을 이렇게 담아 놓지. 비닐랩을 이렇게 씌우잖아. 씌우면 그치 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뜨니까 이 둘 사이에 이력에서 붙는 거야. 근데 이걸 뗐다가 다시 붙이면은 뗐으면 이 마이너스 엄청 줄어. 엄청 줄어. 그러니까 다시 붙이면 이제 잘 안 붙어. 왜? 이제 마이너스가 그치 공중에 날아갔거나 다 사라졌어. 그치? 그래서 비닐랩은 처음에 중요한 거야. 얘들아 처음 뗐다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붙어. 그치? 거기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다 공중으로 날아갔어. 그치? 자 그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할 거 없고 그 밑에 그럼 있잖아.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을까? 아니지.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보니까 털가죽이 전자를 잘 잃고 플라스틱이 전자를 상대적으로 잘 받아. 그러면 모든 물체 말고 대표적인 물체. 자, 대표적인 물체 몇 개를 적어놨냐면 자, 털, 유, 면, 나, 고, 풀이다. 그러니까 이거 안 외워도 돼.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 다 준다. 순서 다 줘. 털가죽, 그렇지?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얘들아 명주가 뭐냐면 그치 그런 거야. 비단, 실크. 한복.
한복 제로.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 대전열이 있어. 대전열.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플러스가 잘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잘 돼. 그러면 자 요렇게 문지르면 그치 뭐라고 된다고?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요렇게 문지르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요렇게 문지르면 그치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맞지? 이게 그 뭐 그냥 그 고무 풍선 있잖아. 고무 풍선에다가 뭐 있잖아. 뭐 막 문질러 가지고 그치 뭐 갖다 대면 뭐 잘 붙고 하는 것도 다 뭐지? 이 대전 마찰전기. 그러니까 뭐 마찰전기 순서인데 저거 외울 필요 없다. 외우면 안 냈어. 자 그러면 자 여기 그러면 있잖아 이게 요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잘 되고 요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잘 돼. 이 간격이 넓을수록 그치 마찰전기가 잘 생긴다는 뜻이야. 요거 쭉 그냥 외워주면 외울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돼. 자 이해만 하면 되고 그 밑에 4번은 자 4번은 전기력의 방향. 이건 다 했어 얘들아. 청력과 인력이 있어. 같은 극성이면은 뭐다? 청력이고 반대 극성이면 인력이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밑에 4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4번은 전기력의 크기. 얘들아 우리는 공식을 외우고 있잖아. 아니 공식을 외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치 외울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전기력이 어떻게 하면 커지게 이게 Q가 전환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나 마이너스 개수가 많을수록 커지고 거리가 작을수록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많을수록 그치 어때? 전기력이 크게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크고 그쵸? 근데 거리는 얘들아 밑에 제곱이야 제곱 거리가 2분의 1이 되면 그치 얘들아 전기력은 4배로 커져.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숙제는 얘들아 84페이지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하면 되겠니? 그렇지 84페이지 야 한번만 근데 한번만 일단 수요일은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날 동사하는데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이거 얼마 안 되네. 뒤에 8번까지 하면 돼. 88페이지 8번. 자 이것이 테스트를 하시면 마지막 내용 문제풀이하고 자 150번 풀어줄 테니까 다시 외워놔요. 자 1번 정답은 XOX 2번에 기억은 반원 니은 사람 2번에 기억은 산화 니은 반원 3번의 기억은 산소물 니은 페인트 김 디귿 도금 4번은 산화된 물질은 일산화탄소 CO 적으면 되고 반원된 물질은 산화철 F2O3 적으면 돼. 5번은 산소 6번은 XOOX 자 여기는 됐고 자 151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5번 6번에 2번 4번 7번에 디귿 여기 질문 152페이지는 뭘까요? 8번에 5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5번 자, 요 페이지 질문 됐나? 자 그러면 153페이지 넘어갈까요?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은 1번 5번 4번은 자 여기에 프로페인은 프로페인 그 다음에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물 생기는 거 이거 얘기했었다. 그 다음에 개수는
다시 프로페인, 산소, 이산화탄소, 물이 1, 5, 3, 4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뷰테인이지. 뷰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물이 2, 13, 8, 10 개수가 그 다음에 5번에 5번 질문. 자, 분명히 내가 4번 문제 같은 걸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이거 하기 전에 얘기했었어. 기억나? 탄소, 수소, 산소랑 반응을 연소를 시킨다 그러면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물 생기고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반응물의 원자 개수랑 생성물의 원자 개수만 같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렇게 말했지.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때 뭐라고?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된다고.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내가 쓴 밥 방식이 맞는지 확인해 본 애 있어? 없어? 있어? 왜 맞더나 그래? 아니. 안 맞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수정을 했어. 네. 그래, 그 수정하면 되잖아. 지금 당장은 있잖아. 내가 이걸 완벽하게 못 해낼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네이버든 구글이든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밥 방식이 적히는구나 이러면서 연습하고 이러면 되거든. 근데 뭐가 문제다? 손도 안 드는 게 문제인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손도 안 드는 게 문제라.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모르는 걸 알면서도 알려고 하는 건 죄. 알려고 안 하는 건 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있다니까. 모르는데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제가 따지는 데가 있어. 걔가 해야 될 일은 뒤지는 것밖에 없다. 자, 휴대폰 없는 데 있어. 인터넷 검색 안 되는 데 있어. 집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내가 엄마한테 숙제하면서 엄마 숙제하는데 내가 이거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검색 좀 해볼게. 그러면 엄마가 당장 때려쳐. 너 어차피 게임할 거잖아. 이러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집 있나? 없다. 만약에 그런 집이 있다면 그동안 뭐 했다는 거야? 엄마한테 사기쳐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여러 번 들켜가지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였던 거지. 근데 그런 애가 있나? 없잖아 지금. 그래서 개수는 자기가 잘 맞춰주면 돼. 최종적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있잖아. 뭐까지도 딱 해줘야 되냐면 내가 맞춘 숫자만큼의 원자가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줘야 돼. 뭐까지 딱 해야지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되거든. 이거 말고 다른 혹시 질문할 거 있어 여기? 자, 없으면 잠깐 있다. 나도 내일 딱 이거 주말에 1박 2일 놀러 간다면서 수요일에 시험 치지 근데 생각해봐 방이잖아. 월요일 같이 간대. 좀 낫다. 하고 아치야. 자, 이제 우리가 책이 바뀌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원소기호 이온식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언제 할 거냐면은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진짜 뭐? 진짜 뭐? 그 시험들이 아니라 응? 시험식 그거 아니라 춤추는 게 아니라 뭐? 아니 뭔가 엄청 불만인 것 같은데? 분할이 불만이 많겠지. 불만이 많겠지.
뭐 다른 학원 핑계로 많이 먹겠다지만 어떻게 보면 강등인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귀찮은 일이 또 생기고 뭐 어쩌겠냐 뭐 그렇게 살아야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연수 주기율표 다 테스트 용지는 이미 다 받고 있을 거야. 똑같은 거 하니까 이번에 좀 잘 적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또 틀리는 게 또 틀리고 틀리는 거 또 틀리고 하는 애들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이걸 한 번에 이제 다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이 자꾸 틀릴까? 반성도 좀 하고 안 틀리게끔 만들어 봐봐. 근데 이럴 때 꼭 보면 있잖아. 또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나중에 또 똑같은 거 또 틀리고 똑같은 거 또 틀리고 이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게 같은 걸 계속 틀린다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이제 옆에 애들하고 이제 좀 경쟁도 좀 하고, 너 이거 한 개 틀렸네, 등신아 이러면서, 요딴 걸 틀리고 있어요, 빙신아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좀 이런 게 필요해.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친구한테 그러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쟁 관계라고 부르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만약에 있잖아, 너가 이 중에 한 명만 어디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뭘 할 수 있는 섬에다가 던져놓지. 그러면 얘가 거기서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산다. 하루는 괜찮아. 하루는 이틀 정도 괜찮아. 3일부터 뭔 일이 일어나느냐? 심심해. 식량도 있고 물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웬만한 건 다 있어. 대신 혼자 있으니까 뭐는 없어? 인터넷 안 되겠지 당연히. 친구가 없어. 평상시에 별로 친구가 없는 애들은 뭐 좀 오래 견딜 수도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은 몇 달 안에 죽어. 몇 달 안에 죽어. 내가 볼 때는 너는 식량도 있고 물이 있는 데도 있잖아. 내가 볼 때는 한 이틀 안에 뒤질 것 같아. 난 아닌데 개구라치지 말겠냐. 그래서 이제 좀 친한 애들이 좀 있고 하면은 서로 경쟁도 해야 돼. 그 경쟁이 피 터지게 싸우는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서로 있잖아. 자기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조금 더 잘하고 있고 누가 좀 더 못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야. 누구 그런 것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수가 모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저기 그 일부 마트들 좀 큰 마트나 아니면은 저기 누구 그거 아는지 모르겠다. 집에 혹시 열대어 같은 거 키우는 집 있어? 너 집 뭐 키우는데? 그 무슨 이상한 누가 키우는 게 아니네. 네온 팬트가 좀 그래?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물고기가 아닌 건 알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물고기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키우고 있다는 건 어디선가 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하여튼 저건 쥐뿔도 못 가. 망했어 저거 진짜. 어떻게 해야지 사는 거야? 만약에 이제 내가 열대어를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수족관 같은 데 가서 사면 되지. 그럼 그 수족관은 그 열대어를 어디서 갖고 와? 응? 어디선가 큰 수족관이 또 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너그 있잖아. 그 동네에 보면 과일 가게나 이런 것들 있지. 그럼 그 과일 가게는 과일을 어디서 사올 거야? 대교 응? 아니야. 과일 가게는 있잖아. 대기업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과일 가게는 과일만 전문으로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소에서 사와. 그걸 뭐라고 불러? 도매라고 부르지. 거기서 사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도매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는 그 업체는
농장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사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마트 가서 수박 한 통, 두 통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는 게 아니라 사올 때 수박을 톤 단위로 사오는 거야. 톤 단위로 확 사들여가지고 이걸 그러면 어때? 파는 입장에서는 톤 단위로 사가니까 그지 대량으로 사가주니까 대량으로 사가면 어때?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싸게 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있잖아 하나씩 팔아가지고는 생각보다 돈이 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량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사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물고기 생각을 해봐. 열대어를 키워. 근데 열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할 수가 없어. 겨울이 있어서 다 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서 좀 더 큰 수족관에서 작은 수족관들을 좀 더 큰 수족관에서 사올 거거든. 그럼 큰 수족관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수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수입을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 수입을 할 때 물고기를 배로 실어올까 비행기로 실어올까? 배로 실어. 그럼 왜 배로 실어야 되냐면은 비행기는 운송비가 비싸. 그러면 비행기로 만약에 내가 열대어를 실어온다 그러면은 물고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수밖에 없어. 열대어 한 마리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네가 말한 그 네온테트라라고 그러는 건 사실 한 마리당 몇백 원 수준이야. 그럼 그렇게 어떻게 배로 실어올까? 자, 문제는 내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배로 실어올 때 어떻게 실어오냐면은 처음에는 열대어를 수입을 할 때 큰 수조에다가 배에 큰 수조 만들 수 있잖아. 큰 수조에다가 이 생물이 좋아할 만한 온도, 충분한 양의 산소,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먹이까지 줘가면서 이게 열대지방에서 와야 되니까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오거든. 배로 실어오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달수록 한 달이나 두 달씩 걸리기도 해. 이게 이제 한 번에 쫙 오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항구 들렀다가 저 항구 들렀다가 물건을 여러 개 실어야 될 때도 있거든. 그러면은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최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이 물고기들이 같은 종류끼리 쭉 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9% 이상이 폐사를 해버려. 죽어. 응? 물도 수온도 적당하고 산소도 충분히 주고 먹이도 충분한 양을 주는데 그 다음에 뭐 물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안에 있잖아 물을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장비까지 넣어가지고 딱 치러 오는데 도착해서 보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런데 이걸 팔아야 돼. 이 사람들은 안 팔 수는 없잖아. 이걸 갖다가 하려고 이제 자기가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팔아야 돼.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이번에도 전부 다 폐사해버려. 조졌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실어올 것인가? 분명히 배로 실어와야 돼. 그리고는 이제 배로 실어오는데 그럼 더 빨리 실어와야 되느냐? 그러면 더 빨리 실어오려면은 그만큼 한 번에 실어올 수 있는 양이 적어져. 배가 작아야 되니까. 배가 작아야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큰 배들은 빨리 못 오거든.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자,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찾은 거야. 막 여기다가 어떤 약품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해야 되나, 뭐 막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딱 하고 나오냐면은 그 어부들이 있지. 그냥 일반 어부들 있잖아. 일반 어부들한테 이제 그런 거 갖다가 누군가가 고충을 얘기를 했나 봐.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 어부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천적을 한두 마리 넣어보라는 거야. 천적을 넣어놓으면 잡아먹을 거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넣어봐라. 그러고만 얘기하고 그냥 가서.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 이 사람들이 열대어를 실어오는 과정에서 이 열대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을 한두 마리 넣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나느냐. 도착할 때 당연히 일부 먹히겠지. 만약에 100마리를 넣어놨으면 그 중에 6마리 먹혀. 그런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한 5마리 먹히고 100마리에 실어왔다면 5마리 먹히고 95마리가 살아있더라는 거야. 왜 살아있다? 왜 살아있었을까?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있지.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어.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천적이 있으면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고기도 뇌가 있는 건 알지? 뇌 중에 일부는 뇌가 없기도 한데 물고기도 뇌가 있어.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온갖 종류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장애물에 숨기도 하고 때를 짓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다 보니까 한국에 도착한 거야. 즉 뭐가 필요하다? 생물은 경쟁이 필요해. 경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경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 물고기들 사이에서도 뭐라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얘가 먹히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야. 안 그런가? 내가 얘보다 더 빨리 숨고 더 빨리 이동해야 내가 안 먹히거든. 그러면은 이 물고기들 같은 종류의 물고기들 사이에서 뭘 한다는 거야?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서로 좀 친할수록 이렇게 서로 좀 갈구기도 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막 헤드립 날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야. 알겠냐?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딱 이럴 때 있잖아. 숙제 안 했을 때, 테스트 했는데 점수가 낮을 때, 그 다음에 늦게 왔을 때, 시덥잖은 이유로 빠졌을 때, 이럴 때 있지. 그때 갈구는 거야. 진짜 친구는 그때 갈구는 거야.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 뭐라고 얘기해 준다냐면 숙제를 안 해와.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뭐 그럴 수 있어. 다음 외우면 되지. 펜을 안 들고 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빌려줄게. 난 착하니까. 그런 애가 주변에 있다면 바로 손절하면 된다. 얘가 착해서 나한테 펜 빌려주는 것 같지? 착해서 내가 숙제를 안 하고 책을 안 들고 와도 있잖아. 뭘 해주는 것 같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주둥이로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착한 애는 제어야. 그럼 왜 지 입으로 착하다고 얘기를 할까? 지 입으로 왜 착하다고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는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는 거지 속으로는 쓰레기라는 걸 숨기려고 그러는 거야. 착한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주둥이로 착하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 왜 주변에서 착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잘생긴 애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 잘생긴 애들은 지가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다니나?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주변에서 다 잘생겼다고 얘기해주니까. 예쁜 애들은 어때? 주변에서 다 예쁘다고 해주니까 지가 예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빠른 것들이, 우리가 알지 그지? 이 빠른 것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지는 잘생겼다, 지는 예쁘다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지 혼자서 거울 보면서 나 잘생겼어, 나 예뻐 이러고 있어. 현실은 뭐다? 그 거울에는 뭐가 비치고 있는 거지? 오크 한 마리가 비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오크 중에서는 나을 수도 있어. 그지? 그렇지만 그냥 오크야. 오크가 뭔지 알지? 그지? 오크가 뭔지 알 거야. 자기가 오크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지. 내가 오크라는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간단하다. 남자애들은 마음 된다 휴대폰으로 바로 찾아, 차로 찾아. 그럼 사진 딱 뜨지? 사진 딱 떴을 때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있잖아. 요쪽, 야 거기 있잖아. 세면대 바로 위에 거울 있지? 거울 있지? 보통 이게 슬라이딩 형태로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은 살짝 슬라이딩 옆으로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핸드폰 딱 올려놔봐. 그리고는 내 얼굴하고 차원으로 비교를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아, 나는 오크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는 오크래.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오크 중에서도 좀 작으면 뭐라고 불러? 고블린이라고 부르지, 그지? 자, 고블린이고 좀 크면 뭐야? 트롤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뭐 하면 되느냐? 카리나 이름 사진 딱 띄워놔. 그리고 옆에다 딱 올려놔. 봐봐. 그럼 뭐야? 나는
그냥 오크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랑 별 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있잖아. 정신병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정신병이니까. 빨리 치료받아야 돼. 그거 치료 안 받고 그대로 방치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진상으로 진화하게 돼. 왜? 거짓말 같아? 진짜야. 자, 그래서 친할수록 뭐 해줘야 된다? 오히려 다그쳐야 되는 거야.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는 감싸주는 게 아니라 다그쳐야 되는 거지. 펜 안 들고 왔어? 병신은 펜도 안 들고 와요. 숙제를 안 했어? 그냥 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려. 점수가 낮아? 빡대가리 새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분 나쁜 걸 갖다가 잘만 승화를 시키면 뭐다? 서로 경쟁하게 돼. 그럼 내가 다음 시험에서는 니는 일단 내가 지켜본다. 다음에 숙제 안 하면 두고 보자. 펜은 꼭 챙겨온다. 니 안 들어왔을 때 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 만약에 그게 부정적인 효과가 난다. 아, 저 새끼가 나를 빡대가리네. 난 진짜 빡대가리가 뭐 이러면 그럼 걔는 어쩔 수 없어. 버려. 그래서 특히 이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그거야. 서로 있잖아. 뭔가 착한 척하면서 뭔가 감싸주는 척하거든. 근데 다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래서 여자애들은 여자들 믿으면 안 돼. 알겠냐? 특히나 있잖아. 만약에 어떤 애가 머릿결이 좋잖아. 그리고 좀 길어. 그러면 꼭 주변에 많은 애들이 있냐면 너 머리 자르면 예쁠 것 같아. 이러면서 있잖아. 가스라이팅 하면 되겠어. 그리고 딱 잘랐잖아. 근데 이상하거든. 근데 네가 자르라고 그랬잖아. 이러고 따지잖아. 그럼 얘가 뭐라 그럴까? 내가 언제? 이게 여자애들. 아닌 것 같아? 맞잖아. 특히나 있잖아. 누가 봐도 오크야. 누가 봐도 오크야. 그런데 꼭 그 옆에는 이상한 애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넌 이 정도면 예뻐 이지로. 그리고 그건 자기는 안심하게 만드는 거야. 왜? 자기 옆에 오크 한 마리가 있어야 자기가 그나마 그 오크 중에서도 나아 보이거든. 없을 것 같아? 여자애들 사이에는 그런 애들 흔하다. 맞잖아. 자기가 뭐 앞으로 있잖아. 뭐 여러 가지 같이 막 해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뭔가 일이 조금만 탁 틀어져도 있잖아. 바로 손절하고 사라지는 게 여자애들이. 다행히 남자애들은 바로 손절하고 사라지진 않아. 시간 좀 걸려. 다시 만회할 만한 기회도 있고. 알 거야. 너 남자애들 있잖아. 쉬는 시간에 컴퓨터 지도로 막 싸우고는 나중에 그 다음 시간 체육 시간이야. 공 하나 딱 던져주지. 같은 편 보고 공 차고 있어. 이 학생들은 서로 경쟁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남자애들처럼 말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자기가 경쟁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최소한 그냥 말은 그렇게 막 억세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음에 쟤보다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속으로 가지면 돼. 뭐 대놓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자애들끼리는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하면 안 좋게 소문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음에는 내가 딱 점수 나오잖아. 점수 딱 보고 다음부터는 내가 일단 쟤보다는 잘해야 되겠어. 속으로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런 것들은 잘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근데 서로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서로 감싸주는 거야. 에이씨, 이거는 있잖아. 일단 니는 내 밑에 있었는데 내 바닥이나 깔아. 난 니를 밟고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거니까 혹시 그런 주변에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거는 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바닥에 있어줘야 내가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만 이해하면 돼. 하여튼 너의 현실을 깨닫는 게 모든 시작점이야. 주씨 알겠냐 이 새끼야? 현실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 1학년들이 해야 되는 게 그거야.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건 현실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는 내가 잔소리가 좀 많이 해야 되는 건 너가 아직도 현실을 못 깨달은 애들이 있거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뭔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첫 번째 깨지는 일이 생길 거고 이미 몇 번 깨져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깨졌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이제 깨달아야 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과연 나는 사람인가? 진짜 오크가 아닐까? 그래서 적절한 경쟁은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책에 어디를 펴야 되냐면 아마 101페이지인데 이 101페이지가 원소 주기율표가 나오는 페이지거든. 근데 희한하게 원소 주기율표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서 101페이지, 100페이지 다음에 101페이지니까 100페이지 다음에 그냥 펴면 돼.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 크게 하나 나온다. 이게 원소 주기율표가 좀 작은 걸 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원소 주기율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 파일만 찾아놨더니 원장님이 넣는데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자, 이 원소 주기율표는 이제 우리가 그 자주 보게 돼. 과학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어디까지 나와 있다? 118번까지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다 외우는 그런 등신짓은 할 필요 없어.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돼.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외울 생각이 없지. 기존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 테스트를 해도 다 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근데 어떤 애들은 외우느냐 보니까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저기 영재고관 애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118번까지 외워. 그런 건 봤어. 재미삼아서 외우더라. 그게 왜 재밌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난 과학을 가르치는데도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애들은 이게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 게 재밌다고 그냥 외우는 데도 봤어. 그래서 외우지 마라가 아니라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외우기 싫다면 알아야 될 것 정도까지만은 그래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원래 그 원소 주기율표를 찾아보게 되면은 금속, 준금속, 비금속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쫙 구분이 된 것들이 참 많이 나와. 근데 문제가 얘는 흑백이야. 어차피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색칠 안 돼 있는 걸 선택하게 됐어. 근데 이게 복사를 했을 때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 다음에는 좀 괜찮은 걸로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되겠어. 자,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원소 주기율표 해가지고 거기 위에 보면 번호가 나오는데 1번부터 18번까지 원소 주기율표 쪽 그 위쪽에 보면은 1번부터 18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래서 1, 2, 3, 4, 5, 6, 7 해가지고 18번까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족이라고 불러. 족은 세로줄 같은 세로줄에 있는 녀석을 같은 족 원소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거기다가 좀 적어놓으면 돼. 그 위에 공간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족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적냐면은 여기 들어가야 돼.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 이렇게 적어주면 돼.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적어놓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다음에 또 안 보는 애들이 태권이라서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 그 다음에 왼쪽에는 주기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 주기는 가로줄이야. 가로줄이 몇 개인지를 세보면 수소하고 쭉 따라가면 헬륨이 있거든. 그게 1주기.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2주기,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가 3주기 해가지고 총 7개의 주기가 나와. 그래서 7주기 원소가 프랑시움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가네손까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7주기 원소야. 이 주기는 뭐냐면 전자 궤도수, 저거 위에다가 주기 해가지고 전자 궤도수, 즉 전자가 있는 궤도수 또는 껍질수 또는 껍데기수라고 부르기도 해. 어휴, 잠이 죽겠지, 그지? 지금 방학인데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잠이 죽겠지, 그지? 잠이 와서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영원히 자면 돼. 응, 주씨, 안 그래? 주씨. 네. 저요. 왜 너도 같이 손잡고 영원히 자면 돼? 너 얘 알아? 학교가 다른데 초등학교 같은 학교였나? 아니요. 그럼. 영어에서. 아 영화관에서 왔어? 서로 별로 안 친하고 싶을 텐데. 자, 적어놨으면 거기 이제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그 다음에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나? 요게 잘 보면 우리가 쓰는 원소들 중에 내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20번까지 외울 때 조심할 게, 거기 원소 주기율표 보면 2주기 원소 한번 찾아봐봐. 리튬, 베릴륨 1족, 2족 원소거든. 그 다음에 중간에 뻥 뛰고 있잖아. 바로 어디로 넘어가? 붕소, 탄소 이렇게 넘어가. 이때 13, 14, 15, 16, 17 이렇게 간다. 요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요게 이제 그냥 숫자로 단순하게, 그러니까는 뇌 회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1족, 2족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는 13, 14, 15, 16 이렇게 가는데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확하게 13족 원소와 3족 원소는 다르거든. 14족 원소하고 4족 원소도 다르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는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가. 그러면은 중간에 푹 꺼져 있는 이 녀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는 따로. 이거는 지금 당장 배우는 게 아니야. 나중에 화학을 좀 더 많이 해야 그때서야 이거를 따로 배워. 그래서 3족부터 12족 안에 있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원소들은 따로. 얘네들은 성질이 좀 독특해.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배워요. 자, 그리고 거기 지금 중간에 그 회색하고 좀 진한 회색 박스 중간에 아래쪽에 보이지? 요거는 따로 빼놓은 원소들인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그거 뭐 크게 많이 다루는 원소들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 요거는 왜 이렇게 따로 빼놨냐면은 원래는 이 주기율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뜩 하고 집어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주기율표가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한눈에 보기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따로 빼놓은 거야. 그 원소들은 너가 외워야 되는 원소들이 뭐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거기 그 밑에 보면은 좀 진한 회색 박스 있는데 보면 우리가 악티늄족 해가지고 우라늄 보일 거야. 우라늄 한번 찾아봐. 우라늄 보이지? 우라늄이 몇 번에 있는 걸로 나와 있지? 92번이라고 나와 있지. 이 우라늄이 어떤 원소냐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다. 그러면 93번부터 나오는 거 있지? 93번부터 뭐라고 적혀있는데? 93번 우라늄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어? 걔부터는 인간이 만든 거다. 되겠지? 인간이 만든 거다. 93번, 94번, 95번 해가지고 118번까지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다.
즉 우라늄까지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끝이다. 여기 나중에 한번 쭉 봐봐. 영화 같은 데서 가끔씩 등장하는 특이한 물질들이 있어. 너 있잖아, 알 거야. 너 캡틴 아메리카 방패 뭘로 써? 에라이씨. 너 알잖아, 마블 시리즈에 캡틴 아메리카 방패 무슨 물질 썼다 그러잖아. 어? 아닌데. 몰라? 캡틴 아메리카 방패 있잖아. 몰라? 캡틴 아메리카 뭔지 알지? 그지? 캡틴 아메리카가 쓰는 방패 그 뭘로 만들었다 그래? 기억이 안 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지? 비브라늄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문제는 있잖아. 찾아봐 있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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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을까? 왜 없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야. 즉 영화의 설정상 존재하는 물질인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는 워낙 넓으니까 어딘가에는 독특한 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물질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원소, 특히 우라늄까지 있지. 1번부터 92번 우라늄까지 이거 이외의 원소는 우주 공간에 없어. 그러면 네가 이 넓은 우주에 그러면 그런 게 없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 공간에 실제로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지구에도 있어요. 왜? 너는 무슨 원소로 구성이 돼 있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 거기다가 뭐 철도 있고 그다음 마그네슘도 있고 망가니즈도 있고 여기 있는 원소들 상당수가 있잖아. 밀양식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거를 이루고 있는 이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이런 원소들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거냐? 너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가 탄생할 때 만들어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우주가 탄생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그렇다면 우주 전체에 이런 물질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소 92번까지 이외에 뭐 91.5번, 뭐 83.5번 이런 게 있다면은 지구에도 있어야 돼. 근데 없다. 그 말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지구도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 공간에 미지의 원소가 있다면 지구에도 있어야 돼. 없다면 그래서 영화 설정상 만들어진 가상의 물질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영화에서 설정상 만들어 버리게 되면 반발이 생겨. 뭔 반발이 생기느냐? 만약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 들고 있잖아. 뭘 희한한 걸 다 막아내고 이러잖아. 그런데 실제 여기 나오는 물질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걔 특성이 저런 걸 막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닌데라는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가상의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가끔씩 보면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등신들이 좀 있어. 없어. 되겠지? 자, 이번에는 뭘 찾아보느냐면은 82번 찾아봐. 뭐야? 82번. 납이지. 납을 왜 찾아라 그랬냐면 납까지는 1번부터 납 82번인 납까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안정한 원소들이야. 그런데 83번부터는 있잖아.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자체가 방사선이 나와. 어디까지? 우라늄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한 원소, 마지막 원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납이 끝이다. 그리고 납보다 번호가 큰 녀석들은 그냥 뭐가 됐든 자연스럽게 방사선이 나와. 자, 그런 것들 이제 좀 참고로 이렇게 봐놓으면 되고,
요거 말고는 있잖아. 뭐 여기는 비금속도 있고 금속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는데 요런 걸 하기에는 지금 이게 뭔가 구분된 게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또 천천히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근데 이거 이름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라 네. 영어식으로